안녕하세요. 상담심리사들의 내 마음 상담소입니다. 네, 선생님들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K장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도 몇 년 전에 처음 들은 말인데 되게 좀 씁쓸한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보통 K가 붙으면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요. K 드라마, 뭐 K 팝, 다 되게 막 힙하고 막 좋은 의미로 쓰이는데 사실 K장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씁쓸하고 안타까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좀 몇 년간 또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K장녀라는 말이 입에 붙을 정도로 사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사성을 공감을 하는지를 또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K장녀인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이 단어이고 또 이에 맞는 사연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연 같이 볼게요. 사연을 같이 봤는데요. 오늘의 사연은 집에서 정말 많은 일을 책임져야 하는 첫째 딸의 역할을 하느라 본인의 시간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힘든 마음을 남겨주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이 사연자님도 그렇지만 사실 가족 안에서 이제 가족의 일들을 이렇게 다 도맡아 하는 것들이 갑자기 어른이 돼서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흔치 않고 되게 어릴 때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역할들을 해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상담심리학에서는 부모화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아이가 아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이제 부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제 역할 반전이 일어난 걸 이제 부모화라고 하는데 어쩌면 이분도 그런 부모와 경험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부모화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안에서도 좀 도구적 부모화라는 게 있고 정서적 부모화라는 게 있는데 도구적 부모화는 말 그대로 뭐 집안일 뭐 이런 각종 물리적으로 해야 할 일들 부모님이 할 법한 일들을 자녀가 대신하는 거. 이제 정서적 부모화는 정서적으로 이제 기대는 역할이 돼주는 거. 보통 이제 자녀가 부모님한테 기댈 법하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뭐 엄마가 와서 너네 아빠는 왜 그러냐 어쩌냐 뭐 이러면서 정서적인 하소연을 다 들어주고 견뎌주고 하는 역할을 어릴 때부터 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정서적 부모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모화 경험에 노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그 역할이 어릴 때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도 지금 이 사연자님처럼 자연스럽게 가족 안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가족 밖에서도요. 다른 관계에서도 자꾸만 뭐 연애를 해도 뭐 이제 남친 여친의 관계가 아니라 엄마와 아들 같은 그런 역할을 자꾸 맡게 되고 뭐 사람들 사이에서 자꾸 다 막 챙겨주는 사람이 되고 요런 패턴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좀 이분도 그런 부모와 경험에 많이 노출된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분이 사실 굉장히 엄마가 약하고 뭔가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이런 표현들을 계속 사용을 하셨는데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시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상담에 오셔서 우리 부모님은 약해요, 뭐 나의 보호자는 너무 약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쭉 들어보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도 엄마는 제 앞에서 무슨 일 때문에 힘들다고 우셨어요. 뭐 저에게 아빠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어요. 뭐 아빠는 맨날 술 드시고 와서 회사에 가기 싫다고 울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당신이 지금 성인이지만 그럼 그 일이 있었을 때의 나이인 아이들을 요즘 본 적이 있느냐라고 제가 여쭤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길에서 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렇게 지나가는 아이들을 봤을 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그 나이, 그러니까 당신이 그 나이일 때 부모님의 나이를 생각을 하면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성인이 된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어때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면 내가 생각보다 그때 너무너무 어린 아이였고 내가 지금 성인의 무언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었구나 라는 걸 뒤늦게 깨닫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금 지금 내가 너무 익숙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제3자로 그 어렸을 때의 나와 우리 보호자, 부모님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이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렸을 때부터 내가 부모님과 맺어왔던 이 관계가 어떤 건지를 쭉 들여다보면, 물론 이제 이런 걸 들여다보는 걸 상담해서 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관계를 잘 들여다보면 그 관계가 그렇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걸 해요, 사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지금은 성인이 된 지금의 내가 지금도 똑같이 그때의 역할을 똑같이 하고 있다면 이건 이제 좀 변화해 나가야 할 거고, 그 변화의 주체는 내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좀 변화를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집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을 쭉 한번 리스트, 그러니까 가능하면 뭐 쓰시는 게 더 좋겠죠. 왜냐하면 머리로만 있으면 잘 정리가 안 돼요. 또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뭐 스쳐 지나가니까 뭐 적어보시더라도 적어보신 다음에 이 일들 중에 내가 이걸 진짜 해야만 하는 것과 왠지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분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씩 안 하는 연습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어릴 때부터 고질적으로 갖고 있던 그 관계에서의 역할이 좀 다시 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복잡하게 말했지만 그냥 단순하게는 안 하기 연습. 어떻게든 눈 꼭 감고 안 하기 연습. 되게 막 해야 될 것 같을 거예요. 되게 진짜 습관도 10년 이상 해온 습관은 바꾸기 얼마나 어려운데요. 왠지 집안일 보면 해야 될 것 같고, 엄마가 힘들어하고 하면 왠지 위로해줘야 될 것 같고, 근데 꾹 참고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뭐 시선을 딴 데로 돌리던 뭐 어떻게든 안 하고 참아보는 연습, 그거를 하시는 게 꽤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연습들을 해나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처음 어떤 걸 하기 시작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할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걸 하면 나에게 어떤 그 만족감이나 안도감이 왔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걸 했을 때 엄마가 좋아해, 나를 더 사랑스럽게 바라봐줬어. 그럼 눈빛 자체가 너무 큰 보상이 되었을 수 있으니 그때는 똑똑하게 캐치해서 어떤 행동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정말 10년 이상, 이제는 뭐 하나도 할 만한 힘이 없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잠시 멈춰서 내가 그 수많은 행동들 중에 안 할 것들을 이제 하나씩 연습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이분이 만약에 이런 역할에서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엄마가 막 칭찬해주고 아빠가 칭찬해주고 친척들이 막 쟤는 남다르다, 어떻게 저렇게 어른스럽니, 이런 칭찬을 하는 게 좋아서, 그리고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가족이 다 행복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기 시작했고, 이게 당연히 내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오면서 이제 자라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굉장히 내가 행복하고 보람찼으면 지금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으로 하고 있고 뭔가 내 경계가 침범당한다고 느끼니까 이분이 이거 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뭔가 이게 조금 더 강해지면, 누가 자리를 잡으면, 가족 중에 누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온갖 핑계를 대면서 계속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이분은 지금 연애, 운동 다 필요 없고 50, 60이 돼도 똑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반가운 마음이 들었던 게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마음이 든 거잖아요. 그리고 인식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를 위한 이제 변화가 이제 나에게 필요하구나를 확실히 알고 계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변화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깨달아야 되는 것들은 그 가족 안에서 내가 하는 역할,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거는 나뿐이다 라는 것들, 내가 1순위로 나의 삶을 책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나만 생각하라 하는 얘기랑 조금 다른데요. 결국은 내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내가 기다렸다가 해야지 라고 하면 그런 기회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분이 저는 이런 사연을 썼다는 것 자체에서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이런 사연도 쓰셨겠죠. 더불어서 저는 이 영상을 뭐 이 사연자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아까 처음에도 말했던 그 K 장녀라는 그런 다소 불명예스러운 K가 그런 단어가 좀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부모 세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뭔가 자녀답지 않은 모습을 강요하거나 기대하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자주 했던 말인데, 좀 어른스럽다라는 칭찬 좀 안 했으면, 애가 애여야지 뭐 어른스러운 게 뭐가 좋은 거겠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강화시켜주고 뭐 지지하고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는 아이다워야 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들을 들으면서 K 장녀라는 그 단어가, 그 어감이 주는 그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를 또 보는 분들 중에 K 장녀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또 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와 이 부모님의 관계가 첫째 딸, 든든한 맞이, 뭐 어른스러운 딸, 이런 수식어로 이렇게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그냥 부모와 자식으로 만났다면 지금 어떤 관계로 만들어져 있을까. 굳이 첫째 딸, 뭐 맞이, 이런 장녀, 이런 책임을 부과한 그런 상태로 맺은 관계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는 아이답게 그렇게 온전히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